예, 오늘은 그 얘기 공예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얘기는 삼례의 하나라고 했었죠. 삼례 기억나요? 육아의 경전 삼례. 누구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예, 그렇죠. 주례하고 의례하고 예기, 이것을 삼례라고 하죠. 그 삼례라고도 하지만 오경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면 시경, 서경, 역경, 주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기, 춘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경이 성립이 된 것은 중국 한나라 때예요. 중국 한나라 때 그때 비로소 유가의 학문이 국가의 학문으로, 관방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봤죠. 전국시대 때 이 제자백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 학파들, 그 모든 학파들 이런 것을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그 유가도 제자백가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가 다른 그런 도가라든지 묵가라든지 이런 그 학파들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 한나라 유방이 그 항우를 그 초안전에서 이겨서 그 한나라를 개창을 하죠. 그 몇 대 지나서 한나라 그 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당시의 유학자 동중서라는 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파출백과 독전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백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유가의 학술만을 그 홀로 이렇게 존중을 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건의를 무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유학이 정식의 그 관방 학문이 되고 그러면서 그 오경이 학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그 5경전이 그 국가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 됐는데 거기에 예가 있는데 그 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예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삼례 중에 의례, 당시에는 예라고 했고 혹은 예경이라고 했어요. 그때 말하는 예는 우리가 지금 하는 예기가 아니고 의례입니다. 그 삼례라는 명칭이 성립이 된 것은 그 한나라 말기에 와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뒤에 그 명칭이 생기고 그 명칭이 생겼다는 것은 예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그 얘기는 선진 시기, 진나라 이전 시기를 선진 시기라고 하는데 뭐 춘추 전국도 포함되고 그 이전의 모든 그 시기를 선진 시기라고 통칭을 하는데 선진 시기에 예학에 관한 모든 그런 설들을 기록해 놓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의례를 해설한 그런 책이에요, 얘기가. 그런데 이 내용이 워낙 그 중요하기 때문에 유학의 아주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한나라 말 이후에는 오경이라고 하면 의례보다는 예기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흐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규범이에요. 모든 행위의 규범을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전장제도, 모든 법령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다 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전부 그 예의 규범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봐서도 수신하는 거, 자기 몸을 수양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모든 행위에 예가 아닌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역시 같이 한번 읽고 나중에 영어로 읽고 따라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2쪽이죠. 제가 먼저 읽고 해설을 한번 하겠습니다. 약부 좌여시하며 이 미어제니라. 약부라고 했는데 이 같을 약자예요. 부는 이제 보통 지아비 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와 남편에서 남편을 이렇게 지아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부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문장 앞에 오면 대부분 조사로 사용이 돼서 어떤 제시하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 대저 혹은 무릇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대체로 보건대, 대체로 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처음에 이 부자가 나오면 대부분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 처음에 사용이 되고 제시하는 작용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는 약부가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 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문장 처음에서 제시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조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좌여시하며, 좌는 앉아 있는다는 거죠. 앉아 있을 때는 여시, 여는 같다는 뜻이죠. 같을요. 시는 뭐예요? 많이 보던 글자죠. 시체할 때 이 시자 쓰죠. 그렇죠? 네.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형상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 인자는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린 글자죠. 인자가 사람 인자. 그 다음에 대자도 사실은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큰 대자.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팔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것을 본뜬 글자가 원래 대자예요. 그 위에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천자죠. 하늘 천자. 그래서 대가 크다는 뜻도 있는데 원래는 사람의 형상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시자가 시동이라는 표현으로 시동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시동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신의 대리인으로 그 신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앉힙니다. 그런 아이를 시동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지방으로 대신하고 혹은 사진으로 대신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시동을 제사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뭐런 잡념 같은 게 없죠. 거기 앉아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생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질 않죠.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죠. 별 생각 다 하죠. 그래서 그 성장을 하면 시동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순수한 어린아이들만 그 시동을 쓸 수가 있죠. 그 시동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여제니라, 입여제니라. 서 있을 때는 설립자죠. 여제, 제자는 이게 무슨 제자예요? 이게 원래 가지런할 제자죠. 제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집안을 가지런히 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으로 제가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가 자기 몸을 수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수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치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하는 거, 평천하라고 하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육아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죠. 거기서 제가 이런 뜻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또 다른 뜻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 제계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계, 목욕제계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제계라고 해요. 제계. 그때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죠. 그리고 글자도 사실은 제기할 때는 조금 다르게 씁니다. 그 가운데 그 소자, 작을 숫자 비슷하게 더 붙죠. 근데 이 글자도 제기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보통 해석은 서 있을 때는 제기하듯이 하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 보통 이제 하루 전에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제계를 하고 제사를 지내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절만 하고 그러지 않죠.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해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보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의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사가 그 옛날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보통 사흘을 그 제주가 되는 제왕이 사흘을 제계를 합니다. 그렇게 제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기하듯 하라.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제자에는 엄숙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처럼 엄숙하게 그 표정을 혹은 태도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기하듯 하라 혹은 엄숙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반드시 장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모름지기 군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외모를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정기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부 좌여시하며 좀 큰 소리로 약부 좌여시하며 이묘제니라. 이묘제니라. 네,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If a man be sitting, let him do so as a personator of the deceased. If he be standing, let him do so as in sacrificing. 예, 큰 소리로 따라 읽죠. 시작. If a man be sitting, let him do so as a personator of the deceased. If he be standing, let him do so as in sacrificing. 그 다음에 이해란 종의하고 사란 종속이니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종은 따를 종자죠. 따를 종. 의는 마땅할 의자입니다.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정에 마땅한 거, 혹은 그 때에 알맞은 거, 우리 시의라는 표현을 쓰죠. 시의적절하다. 그런 의미로, 혹은 그 당시의 실정에 맞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의자가. 예는 공경이 으뜸이죠. 그 예의 근본이 공경입니다. 그런데 예라는 게 그 당시의 실정에 맞게, 실정을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공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임기응변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는 그 무슨 뜻이에요? 사신이란 뜻이죠. 사신, 외교사절, 그렇죠? 그 사신은 종속이니라. 속은 풍속이에요. 어느 지방에 가면 그곳의 풍속을 따르고, 또는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종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거기 먼저 거주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습속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입향순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향순속 들어봤어요? 드립자, 고을향자, 따를 순자, 풍속 속자.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고을에 가면, 다른 고을에 가면, 들어가면 따르다. 뭐를? 그 지방의 풍속을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입향순속. 사자성어로 많이 쓰죠. 한번 읽어보세요. 입향순속. 입향순속. 우리 요새 그런 비슷한 표현들 많이 쓰죠. 속담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같아요. 근데 사실은 풍속을 따르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죠. 풍속이 어떠냐고. 그렇죠? 그래서 풍속을 묻는 것을 물을 문자 써서 문속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향 문속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풍속을 따라주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문자를 써서 입향 문속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풍속을 묻는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금기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 거거든요. 그 금기사항을 금알금자를 써요. 그래서 문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금. 해보세요. 문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향문금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또 혹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서 풍속이 어떤지, 혹은 금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 오늘날에도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회남자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입향순속이라는 말이, 근데 문장으로는 그렇게 또 써요. 입기국자 종기속하며, 입기국자 종기속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종기속, 아까 이게 종속이라는 말이죠. 그곳에 풍속을 따르며, 입기가자 피기휜이라. 다른 집에 들어가면,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꺼리는 것을, 그 집안에서 꺼리는 것을 피한다. 이런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이해란 종의하고
예란 종의하고 사란 종속이니라. 사란 종속이니라. 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In the rules of propriety, what is right should be followed. In discharging a mission, its customs are to be observed. 예, 같이 시작. In the rules of propriety, what is right should be followed. In discharging a mission, its customs are to be observed. 부예자는 소위 정친소하며 결혐의하며 별동의하며 명시비하니라. 부예자는 조금 전에 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무릇 되죠.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자자는 놈자 그러는데 보통 여기서는 그냥 조사로 사용이 됐죠. 판단문에서 A는 B다 할 때 이 자자를 씁니다. A자 이 자자 써서 A자 B야 그 어조사 야자 그 명시비야의 야자.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것은 B다 이런 판단문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물론 예라고 하는 것은 소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못못하는 것, 못못하는 까닭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못못하는 데 쓰인다 이런 뜻으로 의역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정, 친소는 가까울 친자죠. 소는 소원할 소자예요. 가깝고 소원한 거, 먼 거. 사이가 가까운 게 친이고 사이가 먼 게 소예요. 그래서 친소관계라고 하죠. 신분이라든지 어떤 윤상, 그 오륜의 그 윤상 이런 것들의 그 인간관계의 친소, 가깝고 먼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소를 정한다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것은 친소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결은 결정하다, 결단하다. 그 다음에 결혐이 혐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의심이고 요새도 쓰죠. 혐의라고. 누구를 의심하고 그러면 혐의를 둔다 이렇게 하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면 혐의를 두죠. 그 혐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혐의를 결정하며 의심스러운 거 이런 것을 결정하며 결단하며 별 동의하며 동의는 갖고 다른 거 갖고 다른 것을 별은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하다. 이별할 때도 이 별자를 쓰죠. 별동대할 때도 쓰고 특별하다. 특별이라는 말에도 이 별자를 쓰고 같고 다른 것을 구별하며 그 다음에 명시비 아니라 시비는 옳고 그른 거 이것을 명자는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밝을 명 그러죠. 밝다가 뭐예요? 품사로 보면 뭔것이 밝다 하면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원래는 그 밝다는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정친소할 때 정은 뭐예요? 정하다. 동사죠. 그죠? 헷갈려요?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려요? 무엇을 정하다.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죠. 그죠?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 그죠? 그 다음에 결자는 뭐예요? 결정하다, 결단하다. 무엇을 결정하다. 역시 동사죠. 그 다음에 별은 구별하다. 무엇을 구별하다. 역시 동사죠. 명시비. 그러면 시비를 뭐가 돼요? 밝히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전부 대귀로 돼 있죠. 그죠?
동사 목적어 구조로 돼 있죠. 술목 구조로. 그러니까 이 명자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문의 그 문법이라는 게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그 사용된 어휘의 품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잘 모르면 한문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글자를 내가 이거 분명히 다 아는데 쉬운 글자인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한문의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만 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문에도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품사가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한문에 문법이 없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 언어에 어법이 없을 수 없어요. 글에 문법이 없을 수 없어요. 다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할 때는 이 문법 구조를 좀 잘 익혀서 보면 훨씬 더 쉽고 좋습니다. 그런 걸 한문에서는 품사의 활용이라고 해요. 품사의 활용. 예를 들면 형용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동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동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명사가 동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 나중에 그런 예가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을 해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명은 동사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별 동의할 때 동의는 같고 다른 것은 그 부자 간에 이게 다름이 있죠. 군신 간에도 다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뜻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명자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명사로도 사용이 돼요. 이 밝을 명자가. 그런 경우 봤어요? 그 명자가 그 시력이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아주 그냥 슬프죠. 서럽고. 그래서 뭐 자연히 눈물이 나고 슬픔을 이기질 못해요.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금수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건. 근데 이제 자식이 먼저 죽는 거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먼저 가면 굉장히 슬퍼요. 그 슬픔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죽으니까 너무 울어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장님이 돼버렸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상명이라고 해요. 이를 상자, 이 밝을 명자. 그때는 시력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사용이 된 거죠. 잃고 밝다가 아니라 시력을 잃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 문법 구조 속에서 그거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부이해자는 소위 정친소하며 결혐의하며 별동의하며 명십이 아니라 그 좋은 그 글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대인자는
같은 그런 형식이죠.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실기 적자지 심자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자의 마음, 어렸을 때 갓난아기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자지심. 그 문장 구조가 A자 B야. A라고 하는 것은 B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영어 한번 읽어보죠. They are the rules of propriety that furnish the means of determining relatives as near and remote, of settling points which may cause suspicion or doubt, of distinguishing where there should be agreement and where difference, and of making clear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예, 같이 시작. They are the rules of propriety that furnish the means of determining relatives as near and remote, of settling points which may cause suspicion or doubt, of distinguishing where there should be agreement and where difference, and of making clear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예. 이 언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작게 하고 마음속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익혀야 돼요. 입에서 입속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익혀야 돼요. 그러려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어를 하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문을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지만 그래도 그 많은 경우에 사자성어라든지 혹은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할 때는 한문 한자가 반드시 사용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말글 생활을 전부 한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육아의 경전이라든지 혹은 문장을 익히는 고문진보라든지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머릿속에 전부 암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익히면은 자기가 몸에 익히면 머리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몸에 익히면 그러니까 입으로 익히면 큰 그 도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불망열인하며 불삽이니라. 얘는 불망열인. 이게 이상하게 읽죠? 열인이라고 읽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설로 돼 있죠? 말하다 할 때 설자죠. 말씀 설자. 근데 열이라고 읽었어요. 이 글자는 그 한문에서 기뻐하다는 열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기뻐하다는 열자를 쓸 때는 말씀한 변이 아니라 마음심 변의 글자를 쓰죠. 근데 예전에는 이 말씀한 변의 설자를 열로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열자의 그 말고 또 다른 의미 있어요. 이거 시험에도 나오는데 또 뭐가 있어요? 세자가 있죠. 달랠 세라고 하죠. 유세하다 할 때. 그렇죠? 지금 뭐 선거철인데 후보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유세를 하죠. 근데 한자로 써놓고서 유설로 읽으면 곤란하죠. 떨어지죠, 그 사람.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세객들이 자기의 어떤 관록이나 학문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이제 전국시대 같은 때 다른 나라의 그 제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세를 하지요.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채용을 안 하면 또 딴 나라로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공자도 그랬죠. 맹자도 그랬고. 근데 그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여기서는 열로 읽습니다. 기쁘게 하다, 기뻐하다. 기뻐하다 하면 안 되죠.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 되죠. 망은 망령되다, 함부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가 기본적으로 자비존인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 남을 그 기쁘게 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조금 다르죠. 그 개그맨들은 그러면 전부 이상한 사람 되죠. 이제 그 시대가 좀 다르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이. 개그맨이 너무 경박스럽고 뭐 그래서 그 낮춰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낮춰봤어요. 광대라고 해서. 그렇죠? 그 예인들을 광대라고 했어요. 노래 부르거나 그 남 웃기거나 또 이렇게 판소리하거나, 또 말로 설화인이라고 있어요. 말을, 얘기꾼이죠. 얘기를 통해서 저작거리 같은 데서 얘기를 재밌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대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광대라고 해서 천시하긴 했죠. 근데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고, 근데 그 예의 정신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사빈이라, 사는 그 말사자죠. 말사. 그 다음에 비는 쓸 비자예요. 허비하다 할 때. 그 사비라고 하면 쓸데없이 말이 많은 것을 얘기해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많이 하지 않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나라 때 공영달이라는 그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비를 쓸데없이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언의불행, 말을 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언의불행, 말씀은 말이을 이 아니불 행할행,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말만 하고 자기 말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통해요. 그렇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또 자기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도 군자가 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는 불유절하며, 유는 넘을 유자예요. 넘을 유자. 어디 담 같은 건 없는 거, 어떤 한도를 넘어서는 거, 이런 것들을 유라고 해요. 절은 그 절도 혹은 절제,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유지범절이라고 그러죠. 모든 그 절차, 이런 것들을 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도를 넘지 않으며, 어떤 그 언행을 함에 있어서 절도를 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불침모하며, 침은 무슨 침자예요? 침범할 침자죠. 모는 업신여기다는 뜻이에요. 업신여기는 거. 그 침은 남을 능욕하는 거, 능욕하는 거고, 모는 남을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그래서 이게 침모를 그 능욕하거나 그 업신여기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불호합하니라. 압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친합하다. 지나치게 버릇없이, 너무 친해서 아주 그냥 버릇없이 하는 것을 압이라고 하죠. 친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불유절하는 까닭은 절도를 넘지 않는 것은 그 남한테 절도를 그 넘게 행동을 하면 화를 불러요. 욕을 당해요. 남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능욕을 하거나 하면 자기의 어떤 사양지심, 그 예의 그 근본인 사양지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합하는 거, 남을 남한테 지나치게 막 친하게 막 구는 거. 친하면 또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도 있죠. 친하다고.
근데 친하다고 했는데 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아픈데. 예. 근데 너무 지나치게 때리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을 모색하세요.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호합을 하면 경을 잊게 돼요. 예의 근본이 경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죠. 예는 불망열인하며 예는 불망열인하며 불사빈이라 불사빈이라 예는 불유절하며 예는 불유절하며 불침모하며 불침모하며 불호합하니라 불호합하니라. 아까 불망열인이라고 해서 열로 읽는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설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남에 대해서 비평하는 거,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함부로 남을 비평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서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According to those rules, one should not please others in an improper way, nor be lavish of his words. According to them, one does not go beyond the definite measure, nor encroach on or despise others, nor is fond of familiarities. 예, 같이 시작. According to those rules, one should not please others in an improper way, nor be lavish of his words. According to them, one does not go beyond the definite measure, nor encroach on or despise others, nor is fond of familiarities. 그 다음에 수신 천원을 위지 선행이니, 수신은 몸을 닦는 거죠. 수양하는 거죠. 밟을 천자예요. 어는 말씀 원자, 말을 밟는다, 실천한다 이런 말이죠. 실천할 때 실제적으로 이 글자를 쓰죠. 수신하고 말을 실천하는 것을 위지 선행이니, 위지는 그것을 일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는 앞에 있는 것을, 위자 앞에 있는 것을 가리켜요. 위는 말하다, 그것을 일러 말하다. 선행이라고 말하다. 선은 착한 행동, 훌륭한 품행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행수 언도 예지 지련이라. 행수는 그 행동을 닦는다 이런 말인데, 행동이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언도는 말이 도리에 맞다 이런 뜻이죠. 행수 언도 예지 지련이라. 예의 의는 구조조사로 사용이 됐죠. 예의 질은 바탕, 본질, 실질 이런 것을 질이라고 해요. 예의 본질이니라. 그러니까 그 행수언도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이 도리에, 이치에 맞는 사람만이 예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 바탕이라고, 예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수신 천원을 위지 선행이니, 수신 천원을 위지 선행이니 행수원도 예지 질이 아니라. 행수원도 예지 질이 아니라. 자, 영어로 시작. To cultivate one's person and fulfill one's words
is called good conduct. When the conduct is ordered and the words are accordant with the course, we have the substance of the rules of propriety. 예, 같이 시작. To cultivate one's person and fulfill one's words is called good conduct. When the conduct is ordered and the words are accordant with the course, we have the substance of the rules of propriety. 그 다음에 예먼 취여인이요 불문 취인하며 예먼 내악이요 불문 왕견이라. 예는 취여인, 남이 본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취하다는 뜻인데 취할 취자, 가지다 이런 뜻도 되는데 본받는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남이 본받는 것을 취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에게서 취함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남이 본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문 취인, 불문은 듣지 못했다. 취인, 남을 취한다 이런 뜻인데 남이 오게 해서 나를 본받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문법 구조가 좀 다른데 습관적으로 예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얘는 남이 본받는다는 것을 들었지 남이 나를 본받게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문 내학이요. 예라고 하는 것은 내학 와서 배우는 것이지 불문 왕견이라 가서 가르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와서 예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가려는 예를 배우려는 뜻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성하고 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배우는 거지 가서 가르친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죠. 뜻이 없으면 무엇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 뜻이 없으면 진리를 손에 쥐어줘도 그거를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뜻이 있어야 되고 또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죠. 예문 취여인이요. 예문 취여인이요. 예문 취여인이요. 불문 취인하며 불문 취인하며 예문 내학이요. 예문 내학이요. 불문 왕견이라. 불문 왕견이라. 예, 영어로 시작. I have heard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ose rules that one should be chosen by others. I have not heard of his choosing them. I have heard in the same way of coming to learn. I have not heard of going to teach. 예, 같이 시작. I have heard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ose rules that one should be chosen by others. I have not heard of his choosing them. I have heard in the same way of coming to learn. I have not heard of going to teach. 그다음 도덕인이는 비례면 불성이니라. 그 도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 아는 말이죠. 도덕 지금도 쓰는 말이고 인의도 역시 일상에서 많이 쓰입니다. 공자 사상 체계의 총 어떤 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의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는 그 사물의 어떤 당연한 이치를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하는 거고, 덕은 도를 행하면 마음속에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은 얻을 득자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는 그 애질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이치라고 했어요. 지는 사지의 일에 마땅함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도덕인이면 비례면 불성이니라. 예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BA 불B라고 되어 있어요. A가 아니면 B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문장 계속 전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읽어본 사람 알죠? A가 아니면 B하지 못하다. 비슷한 구조로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비례 물시하며 예가 아니거든 보지를 말며. 볼시자. 그 다음에 듣지를 말라 그랬어요.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라. 비례 물청하며. 그 다음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비례 물언하며. 그 다음에 행동하지 말라. 동자를 써서. 그럼 뭐가 돼요? 비례 물동하라. 그렇게 되죠. 그죠? 이 네 가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서 사물이라고 해요. 사물. 넉사자 써갖고. 송나라 때 정이라는 대학자가 있는데, 이 사물을 가지고 잠언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사물잠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죠. 도덕인이는 비례면 불성이니라. 도덕인이는 비례면 불성이니라. 자, 영어로. The course, virtue,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cannot be fully carried out without the rules of propriety. 같이 읽어보죠. 시작. The course, virtue,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cannot be fully carried out without the rules of propriety.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더디어 가요. 이게 어떤 자기가 즐겨서 하면 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지자, 불효, 호지자, 불효, 낙지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그것을 알고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경지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요.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